노숙자가 특실에 타다니. 당장 나가. 만원인 KTX 객실 안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남루한 차림의 노파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파의 뜻밖의 정체를.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친절이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평일 오후, 정적에 휩싸여 있던 객차가 갑작스러운 고함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 할망구야. 목소리의 주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감색,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명품 구두를 신은 이토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몸을 한껏 웅크린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70대 후반쯤 되었을까요? 때 묻은 검은 코트를 입고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라고 해도 믿을 법한 모습의 노파에게서는 분명 향냄새 같기도 하고 어딘가 달콤한 듯한 독특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것이 결코 불쾌한 냄새는 아니었지만 이토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양복에 당신 같은 더러운 늙은이 냄새가 배면 어쩔 거냐고. 난 지금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토의 차가운 말에 노파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든 승차권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통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좌석에서는 22살의 여대생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취업용 정장을 입은 모모코는 시골에서 막 올라온 티가 나는 수수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모모코의 마음속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그리운 향냄새.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늘 이런 향기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어딘가 마음이 놓이는 향기였습니다. 분명 우리 할머니처럼 다정한 분일 거야. 모모코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노파가 무사히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KTX가 완만한 곡선 구간을 지나며 객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노파가 비틀거리며 이토 쪽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파는 황급히 균형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그 바람에 흙 묻은 신발로 이토의 고급 가죽 구두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고급 구두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토가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일어서더니 노파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남루한 할망구가 특실 같은 곳에 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무임승차한 게 틀림없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이토에게 떠밀린 노파는 통로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낡은 가방 속 물건들이 흩어지고 짐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토의 고함에 겁을 먹어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객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못 본 척하기로 작정한 채 신문을 읽거나 스마트폰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노파를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실에 정적은 완전히 깨지고 어색한 공기가 객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판매 카트를 끈 젊은 여성 승무원이 객실 앞쪽 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이, 거기 승무원? 이토가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무원은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이토의 표정을 보고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할망구 좀 어떻게 해봐요. 특실에 무임승차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저는 판매 승무원이라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당황한 승무원은 서둘러 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도체되지 않아 제복을 입은 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40대 후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토는 차장에게 다그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당장 끌어내주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손님, 승차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차장은 노파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승차권을 내밀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특실 정규 승차권이 맞습니다. 좌석도 여기가 맞으시고요. 그럴 리가. 아니, 이런 할망구가. 이 사람 옆자리는 절대로 싫습니다.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없나요? 박상민은 승무원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특실은 만석이라서요. 자유석에는 빈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승무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장난합니까? 이 할망구 때문에 내가 자유석으로 가라고요. 말도 안 돼. 난 엄연히 특실표를 끄는 사람이라고. 박상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객실 안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원래 자리에서 참아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무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냄새나고 더러워서 병이라도 옮을 것 같은 할망구 옆에 어떻게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이런 노숙자 같은 할망구는 애초에 태우지를 말았어야지. 박상민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승무원과 판매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할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 찬 객실 안에 차분한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저는 어떤 자리든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할머니의 짐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우선 짐부터요. 서연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짐을 정성껏 주워 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서연은 흩어진 짐을 정성껏 주워 모은 뒤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흥분해 있는 박상민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긴 이 할머님 자리잖아요. 당신이 억지 부리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할머님이 넘어진 거 아닌가요? 박상민은 서연의 말에 더욱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뭐야 넌?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 이 더러운 할망구 일행이야? 이런 사람 데리고 빨리 꺼지라고. 일행이고 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님은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승객이세요. 당신에게 그런 욕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끄러워. 난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방해된다고. 박상민의 고함에 객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박상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앉을 테니 당신은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가세요. 저는 어디든 괜찮으니까요. 박상민은 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뭐 좋아. 대신 저 할망구는 네가 책임져. 투덜거리며 박상민은 서연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창가 자리로 안내한 뒤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다치신 곳은 없으셨어요? 덕분에 괜찮아요. 아가씨처럼 마음씨 고운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객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승무원들은 안심한 듯 제자리로 돌아갔고 다른 승객들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앞으로 2시간. 서연과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서울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서연은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실은 취업 면접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면접이라서요. 어머, 그거 큰일이네. 하지만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격려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동경해왔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제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 영 자신이 없어서요. 겸손하고 멋진걸요. 하지만 당신처럼 마음이 고운 분이라면 분명 잘 될 겁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모모코는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 자랐어요. 모모코의 눈동자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조부모님 댁은 형편이 무척 어려워서 특히 할머니께서는 매일 쉴 틈 없이 일하셨죠. 하지만 언제나 저를 소중히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를 뵙고 있으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모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모코야,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분명 행복해질 수 있단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렴. 이라고요.
참 훌륭하신 할머님이시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그 가르침이 있었기에 아까도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모모코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어요. 모모코의 표정이 희망으로 가득 차 빛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을 지원해서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할머니의 눈에도 따스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오늘 면접 볼 회사가 바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사회 공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회사랍니다. 모모코의 목소리가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올곧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모모코와 할머니의 대화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정함과 배려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모모코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고 확신했어요. 당신은 분명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모모코의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격려를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통로 건너편에서는 이토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며 혀를 차거나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차네 방송이 나오자 모모코의 마음에 다시 긴장감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울역에서 헤어지네요. 모모코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정말로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모모코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면접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당신 이라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KTX가 서울역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며 모모코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시련이 찾아온단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분명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내렴. 네, 힘낼게요. 모모코는 깊이 고개를 숙여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모코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토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모모코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수고했네. 아주 좋은 위선자 놀이 하느라 만족했겠지. 모모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토라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같은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은 잊어버리자. 모모코는 이토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면접 장소인 본사 빌딩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역의 인파를 뚫고 지하철로 향하는 모모코의 발걸음은 무겁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 분명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곤란해하는 휠체어를 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모모코는 곤란한 표정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사로가 있는 출구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통 모르겠어서요. 저도 이 역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함께 찾아봐 드릴까요? 모모코는 노인과 함께 역 내 안내도를 확인하고 휠체어 표시를 따라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아,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안내 표시를 따라가며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까지 향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혼자였으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길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모코의 솔직한 말에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갈아타고 역 광장으로 나오자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숲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숲을 지키기 위한 모금입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모모코는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숲의 친구들이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의 미소가 모모코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잠시 걸어 오피스 거리에 들어서자 가로수 아래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모모코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화단이 정말 예쁘네요. 환경미화원은 놀란 듯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허허.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분은 드물어서 그만 놀랐지 뭡니까. 이 화단을 보면 항상 진심으로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날도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모모코의 스스럼 없는 인사에 환경미화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자 모모코도 자연스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장소인 고층 빌딩이 눈앞에 나타나자 다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모코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오피스 거리 한편에 그 회사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빌딩 입구에서 회사명을 확인하자 모모코의 심장은 더욱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인생을 좌우할 면접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회사. 자동문을 드나드는 직원들은 모두가 유능해 보이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채로 면접장 접수처에서 절차를 마치자 모모코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종 면접 대상자분께서는 이곳에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접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모코가 대기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모코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뭐야, 너였나? KTX에서 만났던 이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모모코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KTX를 탔을 텐데 한참 늦었잖아. 촌뜨기들은 다 너처럼 그렇게 굼뜬 건가? 이토의 차가운 말에 모모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토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참나, 네가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이토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꾀죄죄한 냄새가 남아있는데. 이토는 일부러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인류 기업이야. 너처럼 촌티, 나는 여자가 면접에 붙을 리가 없잖아. 모모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모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모모코를 보고 이토는 만족스러운 듯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몇 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와 함께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분 모두 면접장으로 들어오시죠. 접수 직원이 부르자 모모코와 이토는 함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 아사쿠라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멀리 서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후반에 온화해 보이는 아사쿠라 사장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모코도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토 씨부터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토는 등을 곧게 펴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대기업 상사에서 3년간 근무하며 신흥국 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회 공헌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토의 대답은 유창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귀사의 지원 사업은 제가 지향하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사쿠라 사장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경력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데이터 분석과 전략 기획에 강점이 있습니다. 지원의 효과를 수치화하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모코는 옆에서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시라이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사쿠라 사장이 모모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모코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이토의 완벽한 대답과 비교하니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사쿠라 사장의 다정한 말에 용기를 얻어 모모코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모모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우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어라 라고요. 아사쿠라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모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겁니까? 귀사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일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모코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기술적인 면에서는 명백히 이토에게 뒤처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토의 완벽한 답변과 모모코의 횡설수설하는 대답이 이어졌고 모모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자 두 사람은 다시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완벽했어. 이토가 만족스럽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애초에 상대도 안 됐지만 모모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망쳤어. 모모코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나 준비했는데 실전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 이토의 유창하고 논리적인 대답을 듣고 있자니 내가 얼마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무리였던 걸까? KTX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다정한 말을 떠올려 보아도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다정한 마음만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모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접수처 직원이 잠시 대기해달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토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모모코를 보며 승리를 확신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지. 이토의 혼잣말이 모모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모코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진 경치를 보며 KTX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의 말이 모모코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난 일은 어쩔 수 없어.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가 믿는 길을 걸어갈 거야. 모모코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럼 면접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사쿠라 사장이 대기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토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가슴을 펴고 있었습니다. 모모코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이번 채용 인원은 한 명입니다. 아사쿠라 사장의 말에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모코는 시선을 떨군 채 무릎 위에서 꽉 쥔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토의 완벽한 면접과 비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아니겠지. 모모코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조차 헛된 일이었어요. 몇 초 뒤면 이토의 이름이 불릴 테니까요. 하지만 모모코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뜻밖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라이 모모코 씨입니다. 네? 모모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이름이 불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모코 씨. 아사쿠라 사장님의 미소가 모모코를 향했습니다. 반면 이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어째서 제가 떨어진 겁니까? 이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면접은 완벽했잖아요. 경력도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토의 필사적인 항의에 아사쿠라 사장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의 면접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경력 또한 나무랄 데 없고요. 그렇다면 왜 제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 제가 떨어진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저 여자가 합격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의 말에 아사쿠라 사장님은 곤란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면접은 두 분이 이곳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아사쿠라 사장님의 말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토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실은 이번 최종 면접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명예 고문님께서 직접 두 분의 인성을 확인하셨습니다. 명예 고문, 모모코도 이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예 고문님께서 변장을 하고 여러분의 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품위 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기고 기품 있는 화장을 한 7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아, 모모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여성은 KTX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사쿠라 미사코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명예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미사코의 품이 있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모코는 일어설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미사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KTX 안에서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나 고상하고 위험 있는 여성이었다니. 시라이 모모코 씨, KTX에서는 신세를 졌습니다. 미사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모모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어째서. 이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KTX에서 얼마나 끔찍한 태도를 보였는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군요, 두 분 다. 최종 면접은 언제나 명예 고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면접 방식을 구상하고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사쿠라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원자 여러분이 평소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진짜 인성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미사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저는 KTX에서 노숙자 행색을 한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본 모습을 지켜보았죠. 장내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이토 씨. 미사코가 이토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토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할망구야. 너 같은 남루한 할망구가 특실에 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꺼져! 라고요. 이토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넘어졌을 때도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무임승차일 거라고 단정하고는 심한 욕설을 퍼부었죠. 그건. 이토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모모코 씨, 미사코의 표정이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흩어진 제 짐을 주워주었죠. 모모코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씨와 자리를 바꿔 제가 안심하고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순수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그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사코는 모모코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모모코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울까지 오는 동안 당신은 제 신세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죠. 당신 할머님의 가르침과 가난한 생활 속에서 배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모모코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켜본 것은 KTX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미사코의 말에 모모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에서 면접장까지 두 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구내에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함께 출구를 찾아드리고 역 광장에서는 아이들의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사무실 근처에서는 환경미화원분께 자연스럽게 존중을 표했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늘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모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훌륭했던 점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보상이나 평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이죠. 아사쿠라 사장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배려심과 따뜻함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면접에서의 답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경멸하는 듯한 사람에게 저희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모코 씨, 당신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인재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타인을 위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분명 훌륭하게 일을 해내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토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현장까지 해서 속이다니요. 저라고 상황만 달랐다면. 미사코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토 씨, 상황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입니다. 미사코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한숨을 내쉰 뒤에 이토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릴 때도 혀를 차며 저를 얕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었죠. 이토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군요. 사람을 외모나 처신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존엄성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모코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학력이나 경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라이 모모코 씨, 미사코가 다시 한번 모모코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저희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는 마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모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당신의 꿈을 부디 저희 회사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도 전심전력으로 돕겠습니다. 아사쿠라 사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모코 씨,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미사코는 망연자실한 이토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이토 씨, 이번에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지만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 당신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모모코는 미사코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사코 씨, 정말 감사합니다. 모모코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어요. 미사코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 KTX에서의 시간은 저에게도 정말 특별했답니다. 모모코 씨 할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모모코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모코는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구나. 네, 다 할머니 가르침 덕분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줬어요. 할미 가르침 잊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이 할애비도 기쁘구나. 모모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모모코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희망의 빛처럼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신을 떠올리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KTX에서 이토 씨에게 막말을 듣고 면접에서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한심한 나였지만 모든 것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KTX에서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만약 서울 길거리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모모코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꿈에 그리던 일을 하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더 큰 형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모코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모모코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모코 씨, 어서 와요. 미사코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모모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해요. 모모코 씨처럼 마음 따뜻한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모코의 첫 업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분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쿠라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나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진심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모코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모코는 지원 대상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한부모 여성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여성은 미안한 듯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모코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부모님과 함께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드실지 잘 알아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모모코의 진심 어린 말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니. 하루하루 업무를 이어가며 모모코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제안하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돌봄 시스템을 기획하는 등 모모코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모코 씨 기획안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동료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뿐입니다. 모모코의 겸손한 태도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모코가 지원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이토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분. 이토가 조금 당황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토 씨, 오랜만이네요. 모모코도 자연스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토 씨, 지금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토의 표정에서는 예전과 같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모모코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저도 그 일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날, 모모코는 미사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사코 씨, 어제 이토 씨를 만났어요. 그래요? 그분은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거 잘 됐네요. 사람은 깨달음이 있으면 변할 수 있는 법이죠. 미사코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그 KTX에서의 일이 그분에게도 좋은 배움이 되었나 보네요. 네. 저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걸요. 모모코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모모코가 나날이 일에 매진하는 동안 그녀가 기획한 지원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모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도 내년부터는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모모코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모코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감사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온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인상 깊은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모모코 누나에게 우리 엄마가 누나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저도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모코는 그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분명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모모코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따뜻함이 또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보다도 멋진 일이었습니다. 매일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모모코는 종종 고향으로 성묘를 하러 갑니다. 할머니의 묘 앞에서 근황을 보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묘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라는 말씀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는 것이 마치 할머니께서 미소 짓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가르침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모모코는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KTX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희망의 빛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경에 처한 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 그런 당연한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모코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만남이 생겨나고 새로운 따뜻함이 싹트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깃든 온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달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